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은 이렇게 일찍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부터 시황 정리와 경제 뉴스가 분리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자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조금 뒤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끼리분들께 할 말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시황 정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제 뉴스는 조금 뒤 6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더 올라갈 스펙은 아니었나 봄, 언제 오나 외국인, 어느덧 코스피 3200, 철강에는 언제 빛이 들어올까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 정리 5분 정리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자, 기리분들 6월 한 달 모두 화이팅 하시고 하는 일 모두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장 정리. 코스피는 3221로 0.5%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0.3% 상승하고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맑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등락 종목을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2배 정도 많은,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6개, 7개는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의 매동을 봤더니 야, 증시가 올랐으면 금융투자 아니면 외국인이 샀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금융투자가 6천억이나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게다가 연기금도 이렇게 500억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은 마이너스 300억으로 눈치 보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물량을 누가 팔았나, 바로 개인분들이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확실히 돌아온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봤더니 야, 벌써 1106원이야 이만큼 쭉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단 이틀 만에 바로 그냥 최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확률이 쭉쭉 떨어지게 되면은 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계속 환율이 떨어질 거라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잠깐만,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안 사는 거면은 다시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오를 걸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닐까? 자, 그 생각에 대한 근거를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외국인들의 매동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수 일색인 외국인,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4월 20일이죠. 그때 큰 매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차트를 다시 보자면은 여기 가장 그 전저점이 있죠. 이때 날짜가 언제죠? 4월 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때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매도로 돌아선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죠? 이렇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환율이 저점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매도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결국은 환율은 다시 급등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기리분들 어느덧 정신 차려보니까 3200이 넘어서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쭉쭉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때 우리는 꼭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여기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있는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오르는 확률 그리고 내려가는 확률을 비교해보니까 올라갈 게 더 높을 것 같아. 그렇다면 지금 그대로 포트 그대로 쭉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모든 걸 팔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시장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회분들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하방을 보고 있다면은 현금 비중으로만 대응을 하자,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다음으로는 개인 외국인 기관이 오늘 무엇을 샀나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분들이 오늘 가장 많이 산 첫 번째 곱버스를 압도적으로 1등으로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은 야, 이거 내일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으로는 포스코, HMM, 그냥 인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호텔신라,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우, 현대제철, LG전자, 하나투어, 이 순서대로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 1등은 무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S-오일, SK텔레콤, 신한지주, 현대차, LG화학, SK하이닉스, SKIT, 삼성물산, 네이버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기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물산, 기아, 현대차, S-오일, KTNG, LG디스플레이, 네이버 이 순서대로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겹치는 걸 찾아보자면은 하이닉스, S-오일, 삼성물산, 네이버 이렇게 고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KTNG를 계속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거북이 대표주로 불렸죠. KTNG 그리고 한국전력 이 두 개 기업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 번쯤은 꼭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의 특징주 S-오일 오늘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99,900원에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 S-오일 주가 상승은 정유 업종의 업황 지표 호조세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세계 석유 공급은 지난 4월 전년 대비 6% 감소한 상황이지만 석유 수요는 초과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수혜를 오롯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스코. 오늘 제일 처음에 출발은 괜찮았으나 이렇게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1.4%로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포스코나 현대제철 수익성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기대했으나 이렇게 다시 주가는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다음입니다. 오늘 또 좋았죠. 대우조선해양 10%나 오르고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LNG 운반선 수주 소식의 강세라고 하는군요. 저 기릿이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조선업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맨날 오를 때 그 이유가 뭐죠? 뭔가를 수주하면 올랐대요. 그런데 내가 그거 수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잠잠해질 때 조금씩 모아서 수주 소식이 나오면 매도하고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또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진짜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 기아 지난주 금요일날 쭉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기분이 가장 좋더라고요. 괜히 뭐 한 4-5% 오르면은 야 이거 팔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드는데 한 1-2% 오르면은 부담감 없이 그래 이렇게 한 열흘만 올라다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현대차와 기아차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오르는 것도 합법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좋게 흐르고 있는데요. 저 기릿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죠. 결국 같이 움직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거는 결국 반반 치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조금 더 네이버를 좋게 보신다면 카카오 오른 거를 조금씩 매도하면서 네이버를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스펙이 우르르 쏟아졌는데요. 아직까지 끝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런 장면 또 보기 정말 힘듭니다. 스펙이 올라가는 것도 보기 힘든데 내려가는 것도 더 보기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한가를 가는 스펙도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피해보신 기니분들이 당연히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황 정리가 끝났고요. 조금 뒤에 뉴스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 또 저 기리과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이요.